자, 우선 제가 격주로 이렇게 2주의 책 소개하면서 2주 동안 읽었던 책을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그러면서 단순히 뭐 책의 서평, 뭐 후기 막 이런 거 심심하게 전달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운동으로 어떻게 이걸 아이디어를 전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필드에서 트레이너라면 이 책 속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을지, 또는 내가 운동 선수다, 뭐 바디빌더다, 아니면 뭐 스포츠 선수다라고 해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통찰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밑밥을 깔자면 상당히 어설플 겁니다. 제가 따지고 보면 뭐 책 소개라는 이런 대세에 늦게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거기도 하고, 이동진 영화평론가님이랑 박문호 박사님 이런 분들이 책 소개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동건쌤이랑 하기로 한 거거든요. 사실 후보가 두 가지였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파트 트레이너들 특 이래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시는 트레이너 쌤들의 어떤 특징들을,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회원님들의 특징들을 잡담을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제가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광고 같은 애들이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차라리 뭐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잘하는 이런 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책 소개를 할 건데요. 그래야 아무래도 저도 또 책 소개를 해야 되면은 책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책 읽는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책 소개를 한다라는 게, 물론 제가 책을 한 권 쓰기는 했지만 제가 어떤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책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좀 뻘쭘하긴 해요. 그래서 옆에서 나는 이런 책 읽었다, 그런 것도 좋다, 이런 거랑 내가 읽었던 책 이런 건 되게 비슷하다, 내가 읽었던 이 책은 지금 네가 후기를 전달하는 이 책이랑 완전히 반대되는데 혹시 읽어봤냐, 이런 식으로 댓글로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래 이렇게 자고로 책 소개를 하는 컨텐츠에서는 이 뒷배경에다가 거의 한 방에 벽면만한 이 책장이 있어야지 또 간지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 이렇게 한 권 쓱 뽑아가지고 한 짠 이렇게 해야지 멋있는데, 저는 그만한 책장이 없기도 하고 또 그 정도의 책을 쌓아놓고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운동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허먼 폰처라는 작가가 쓴 거고요. 듀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예요. 이 책을 아주 간략하게 이 책의 영향력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거 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보디빌더를 했던 사람이 했던 걸 또 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겁나게 역설적이지만, 저는 원래 했던 걸 또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건쌤 알 거예요. 저 이렇게 틀에 맞춰놓고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즉흥적으로 제가 애드립 치면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찍었던 유튜브들은 대본을 읽고 했었어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했던 걸 또 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이 책은 3번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2번 이상 읽은 책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운동의 역설만큼은 제가 3번을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서평도 한 5,000자 이상 썼을 정도로 이 책은 상당히 저한테 큰 영향력을 줬고 감명 깊은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나? 이게 감명 깊은 책입니다. 이거 안 해본 티 너무 나죠? 처음이니까 봐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또 역자도 통찰력이 기가 막혀요. 어쨌든 이건 진짜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됐을 때 읽고 와 되게 좋다 하고 책장에 넣어놨다가, 제가 이거를 넣어놓은 거를 뭉땡이로 빼가지고 책 나눔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가격에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중고책으로 또 선물을 받아서 또 읽게 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어하는 김강호도 3번을 읽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책이고, 첫 번째, 우선 이거는 또 운동 좋아하거나 트레이너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저한테 예전에 레슨 받던 분 중에 내과 의사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의사들의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팔다리 하나씩 없어도 살잖아요. 쌤 위장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과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은 취급 안 해,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정형외과 의들을 뭐 비하하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맥락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만 따지고 봤을 땐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왼손으로 들고 있는데 솔직히 왼손이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야 정말 아프고 회복하는데 정말 큰 수고를 하겠지만 문제없이 살 겁니다. 근데 제가 간이 없어졌다고 쳐볼게요. 내장기관 중에 그냥 딱 하나인 간이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죽음이겠죠. 그런 것처럼 인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근골격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골격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장기관과 그리고 인체의 대사 시스템이에요. 이 인체의 대사 시스템을 조금 더 익숙한 단어로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이 신진대사가 좋지 않으면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면 컨디션이 안 좋겠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업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업무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뇌 최대 힘을 발휘를 못하겠죠. 자, 최대 힘을 발휘를 못하면 내 에너지 시스템의 역치를 자꾸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늘 평온한 상태에서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만 일과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체력적인 요소들은 자꾸 역치를 톡톡톡톡톡 건드려줘야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체력을 더 올려야지, 한 단계 업. 그러면 난 운동을 더 세게 해.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단계 업. 그럼 나 또 운동을 더 세게 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단계 업. 나 운동을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체력이 발전되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역치를 살살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추가로 또 체력의 하락 요소가 일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결론에 도출되기 전에 우리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진대사가 엉망이 된 것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의 역설은 신진대사에 대해서 이 진화생물학자가 아주 면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진화생물학자가 썼고 인체 신진대사가 썼고 인체 신진대사를 다룬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겁나 어렵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허몬폰초의 힘이 발생이 되죠. 글을 진짜 쉽고 재밌게 써요. 저 헬스혁명 쓸 때 이 책을 2번을 읽은 거거든요. 왜 이 책을 읽었냐? 헬스혁명에 나오는 어떤 글의 톤과 표현 방식들을 이 책을 진짜 많이 따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저한테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헬스혁명 쓰는 동안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헬스혁명에서 보면 운동 역설을 읽어보면 김강호 헬스혁명에서 이런 부분 좀 따라했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제 제가 썼으니까 기억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TP가 생산되는 과정, 어쩌고 저쩌고 뭐 산소를 마시고 뭐 해가지고 지방산을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베타산화 시스템을 써가지고 ATP가 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 이거 다 운동의 역설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운동의 역설이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고, 또 이 운동의 역설은 이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트레이너가 읽어야 되는 이유, 또는 운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이 살 빼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운동이 살 빼주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운동이 살 빼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중에 또는 한 달 중에 내가 쓰는 전체 칼로리 소모량은 차이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인체가 기계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몸은 정해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내 먹고 살려고 필요한 절대적인 에너지 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동을 더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원래 제가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를 했어요. 오케이? 이러고 한 3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 살 빼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하루에 스쿼트를 1000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쿼트 900개가 추가가 된 거니까 저는 칼로리 소모를 더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그런 식으로 칼로리 연소를 추가적으로 일으켰으니까 이제 내 몸은 900개의 스쿼트를 더한 것만큼 칼로리 연소가 일어나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지방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제가 스쿼트를 1000개를 해버리면 이제 광호의 몸은 눈 깜빡이는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소파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를 느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물건을 무시하게끔 인체의 신경계를 조절한다거나, 말을 느리게 만들어서 좀 더 어눌하게 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엄청 교묘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절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운동을 하면 한 1, 2주 동안은 쭉 빠지는가 싶다가 이제는 정체가 와버리는 이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운동의 역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를
유인원부터 해서 사람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상당히 트레이너들이라든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이 읽어봐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고요. 이 책은요, 시작을 수렵채집인인 속의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허먼 펀처가 실제로 어떤 실천적 연구 또는 실용적 연구 이걸 하는 것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고 그 연구를 마무리 짓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진대사만을 설명하고자 한 게 아니라 하드자족을 만나서 이 수렵채집인 중에 저 아프리카 쪽에 사는 하드자족 안에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푸는 건데, 이 하드다족의 침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안에 녹아들어서 이런 그들 수렵채집인들의 생활을 같이 몸소 겪으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미국인들보다는 수렵채집인들이 훨씬 더 많이 걸을 텐데, 그러면 활동량이 많다는 거고, 그렇게 많은 활동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연구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그냥 뒤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걷는지, 걸으면서 뭘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하드자족이 하루에 14km를 정도를 걷는데요. 그래서 막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 덩굴 뿌리 같은 거, 뿌리 식물 같은 거 캐가지고 주섬주섬 담아서 중간에 먹기도 하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바오바브 나무 그 바오바브 밥 나무 아시죠? 이렇게 뚝 꺼가지고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뭐 굴뚝처럼 서 있는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벌꿀 따가지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쫓아다니면서 막 벌도 쏘이고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소비하는 열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인 미국인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야, 활동량 늘린다 그래서 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뭐랄까요, 단당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단당류, 설탕, 뭐 과당 이런 것들은 살쪄. 그래서 뿌리식물만 먹어야 되고 저탄수화물을 먹어야 살이 안 쪄. 약간 엄청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풉니다. 그죠?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당류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신체 내에서 그거를 위장 안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 흡수를 하겠죠. 그래서 단당류는 소화 흡수 과정이 훨씬 더 빠르니까 소장에서 흡수한 것들이 혈액 속으로 녹아들게 되고, 이 혈류 속에 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걸 췌장이 감지를 해서 인슐린은 뿜뿜한 다음에 그렇게 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온 인슐린이 쭉 이 혈당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근육 같은데, 간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인슐린들이 많이 나왔고 또 포도당도 많은 상태니까 간이랑 근육에다가 저장하고 남는 건 지방에다가 더 저장을 확 해버린다. 그래서 살이 찌는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과분비된 인슐린들이 포도당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방세포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다시 혈액 속에는 포도당 수치가 너무 적어져서 지나치게 혈당 수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떨어진 혈당 수치를 뇌가 감지하고 야, 혈당 떨어졌어 빨리 더 먹어 라고 해가지고 더 먹게 만들고, 그게 또 비만을 만든다 라는 게 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 실제로 연구들을 쭉 살펴봤더니 막 우리가 그렇게 악마 취급을 하는 설탕을 막 먹으면서 그 설탕의 비율을 전체 칼로리에 막 80% 이상으로 배분을 해놓은 거예요. 탄수화물 양을. 그렇게 해놓고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은 조금 먹고, 이런 그룹 하나. 반대로 탄수화물은 하루 총량의 10%밖에 안 먹어. 게다가 단당류도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막 단백질 많이 먹고 키토제닉 다이어트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 비교해봤더니 이거를 어설프게 비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연구소 안에서 아주 절제된 식단을 가지고 비교를 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요.
이런 정도로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큰 기관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 후원비를 받아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 정도 아니면 이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탄탄하게 지원을 해서 갖춘 연구인데 8주 후에 봤더니 두 그룹에서 비만에 또는 신진대사 건강에 따른 수치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이대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증을,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에 대해서 반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골 때리는 건 뭔 줄 알아요? 아까 그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사람이 있자 그랬잖아요. 그 게리 스타우부스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주장하면서 막 매스컴도 타고 막 책도 쓰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자기의 가설을 방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시킨 연구가 오히려 자기의 가설과 현재까지의 주장에 반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간 놀리면서 확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딴 거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고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어요. 여기에서 뭐 말하자면 또 끝도 없이 계속 말이 이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재밌게 잘 쓰는 책이니까요. 뭐 이 책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신다고 저한테 뭐 1원이라도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